5. 양도 가능 신용장. Transfer of credit. 1. 정의. 양도 가능 신용장은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익자,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신용장에는 트랜스퍼러블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양도 가능 신용장으로 인정된다. 이런 표시가 없는 신용장은 양도불능 신용장 non-transferable credit이다. 음, 음, 음. 2. 양도 방법. 신용장 양도를 할 경우 원 신용장 그 자체를 양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신용장을 양수인 제2수익자에게 개설하는 방식으로 양도한다. 보통 통지은행이 양도은행 역할을 하고 양도에 따른 수수료는 원수익자 제1수익자가 부담한다. 3. 양도의 이유. 신용장의 양도는 제1수익자가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중개업자일 경우 많이 이용된다. 또한 수익자가 외국으로부터 양도 가능 신용장을 받아 이를 완제품 공급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에도 이용된다. 양도 신용장의 경우 양도의 절차, 양도은행의 권리와 의무,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등의 관계가 복잡하며 특히 해외 양도의 경우 업무, 제2수익자의 거래, 은행까지 개입하게 되면서 거래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UCP 600에서는 이러한 신용장의 양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신용장의 양도는 은행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장기 건설 계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보증 신용장에는 신용장의 양도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추가 학습, 양도 신용장이 이용되는 경우 1. 원수익자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중개업자로서 물품 생산으로부터 공급 계약을 받아서 수출하는 경우 2. 원수익자가 생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로서 원재료 공급자에게 원료 구입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담보물로 이용하는 경우 3. 원수익자가 제수익자의 명의를 빌려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4. 무역중개에서 중개업자가 최종 수입자에게 신용장을 받아서 최초의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는 경우 6. 스위프트 신용장, 스위프트의 정의. 스위프트 신용장은 신용장의 종류라기보다는 전자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다. 스위프트는 국가 간의 대금 결제 등 은행 간 업무를 데이터 통신망으로 연결하기 위해 1973년 설립된 세계은행 간 데이터 통신협회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스위프트를 말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 은행 간 통신보다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 간 은행 업무가 신속 정확히 처리될 수 있다. 2. 스위프트 신용장의 이용. 정보통신이 발달하기 전에 우편을 이용하여 신용장 개설을 통제하였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 분실되는 문제, 신용장의 위조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그 후 통신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전신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기 시작했는데 전신 수수료가 높아 신용장의 주요 내용만 전신으로 보내고 전체 신용장은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현대 무역에서 거의 모든 신용장은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한 전신 신용장이다. 과거 우편 신용장이 자유로운 서신 형태로 개설되었던 반면
스위프트 신용장은 엄격하게 규정된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전 세계 어디에서 신용장이 개설되더라도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7. 지급 기간에 따른 분류. 수익자가 환원을 발행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은행이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란불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 또는 할부 신용장으로 구분된다. 1. 일란불 신용장 사이트 크레딧. 일란불 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 또는 지급 청구가 일람 출급인 신용장으로 지자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신용장 요구 서류가 제시되면 하자없는 한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장을 말한다. 일람 지급 신용장의 일람불 매입 신용장이 일람불 신용장에 해당한다. 2. 기한부 신용장 유산스 크레딧. 기한부 신용장은 발행된 환어음 또는 지급 청구의 기간이 기한부인 경우로서 서류 제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연지급 신용장, 인수 신용장 및 기한부 매입 신용장이 이에 해당한다. 기한부 신용장은 다시 일정 기간에 대한 신용 공여,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은행이 신용을 공유하는 뱅커스 유전스, 수익자가 신용을 공유하는 쉬퍼스 유전스로 구분한다. 3. 할부 신용장, 인스톨먼트 크레딧. 1. 할부 신용장의 종류. 할부 신용장은 크게 할부 선적 신용장과 할부 지급 신용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익자가 수회에 걸쳐 일정 기간별로 분할하여 선적하도록 약정한 것이 할부 선적 신용장, 인스톨먼트 시먼트 크레딧이라고 하고, 개설 의뢰인이 일정 기간에 나누어 대금을 상환하도록 약정한 신용장을 할부 신용장, 인스트루먼트 페이먼트 크레딧 이라고 한다. 2. 사용시 주의사항. 할부 신용장은 기한부 신용장의 한 종류로서 일정 기간에 일정액으로 나누어 지급되는 신용장이며 거치기간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치기간이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만일 신용장에서 규정된 할부 기간 내 선적 또는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해 할부 부분뿐만이 아니라 장래의 할 부분에 대해서도 신용장 사용이 정지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8. 결제 방식에 따른 분류. 신용장은 반드시 은행의 대금 지급 방법, 일람불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 일람 지급 신용장, 사이트 페이먼트 크레딧. 일람 지급 신용장은 통상 지급 신용장, 페이먼트 크레딧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수익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게 제시할 경우 지급이 이루어지며 지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신용장에서는 별도로 환어음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 한 환어음 발행 없이 선적 서류의 제시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일람 지급 신용장의 특징, 개설은행과의 관계, 본 지점 또는 예치 환거래은행, 환어음 발행 여부, 대부분 비발행, 미발행. 단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 발행. 대금 시기 일람불. 상환 청구 원칙적으로 불인정. 단 해당 국가 언법에 의해 인정 가능. 2. 연지급 신용장 Deferred Payment Credit. 연지급 신용장은 수익자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게 선적 서류를 제시하며 일정 기간 경과 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연지급 신용장은 기한부의 외상 거래에서 사용되는데 선적 후 환어음의 발행 없이 선적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일정 기간 후 지급한다는 약정이 담긴 연지급 확약서를 발행해 준다. 수익자는 연지급 확약서의 내용대로 만기일에 수출 대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만기일까지 이자를 공제하고 즉시 수출 대금을 회수한다. 기존 기한부 거래에서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은행이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환어음의 유통에 따른 규제가 많고 인지세가 문제되어 현재는 환어음 대신 연지급 확약서를 이용하는 연지급 신용장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연지급 신용장의 특징, 개설 은행과의 관계, 본지점 또는 예치환 거래은행, 환어음 여부 미발행, 어, 어, 환어음이 발행되는 경우 법적으로 인수신용장으로 간주, 대금의 지급 시기, 기한부, 상환 청구권,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환 청구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인수신용장 억셉턴트 크레딧 인수신용장은 수익자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기한부 환원을 발행하면 이를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신용장이다. 인수신용장은 연지급신용장과 마찬가지로 기한부 조건의 거래에서 사용되는데 수익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익자는 환어음에 대하여 은행의 인수를 받은 후 만기일에 제시하여 수출 대금을 회수하거나 할인, 디스카운트를 통해 수출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특히 신용장 하에서 발행된 은행 인수 환어음은 신용도가 높아 금융시장에서도 할인율이 좋고 유통도 용이한 편이다. 인수 신용장의 특징, 개설은행과의 관계, 본지점 또는 예치환 거래은행, 환어음 발행 여부, 필수 발행, 대금 지급 시기, 기한부, 상한 청구권, 원칙적으로 불인정, 단 해당국 어음법에 의해 인정 가능. 음. 4. 매입 신용장 음. 네고시에이션 크레딧 1. 정의 매입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발행인 수익자를 비롯한 배서인, 선의 소지인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신용장이다. 수익자는 선적 서류 및 환어음을 지정은행, 매입은행에 매각하는 형태로 대금을 회수한다.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자기의 자금으로 매입하고 이를 지급인, 통상적으로 개설은행에게 제시하여 환어음을 지급받는다. 이 특징, 매입신용장은 거래의 특성상 대부분 환어음이 발행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환어음의 발행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매입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이 특정 은행으로 지정되는 경우 매입 제한 신용장 (restricted credit) 이라고 하며 어떠한 은행도 매입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보통 신용장 (general open credit) 또는 자유매입 신용장 (free negotiable credit) 이라 한다. 대부분 신용장은 매입은행을 지정하지 않고 오픈이나 프리 네고시어블 프리리 네고시어블로 간다는 거네. 지정하지 않고 수익자로 하여금 선적 후 모든 거래 은행에서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자유매입 신용장이다. 매입 신용장의 특징, 개설은행과의 관계, 자유, 환원 발행 여부, 대부분 발행,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비발행 가능, 대금 지급 시기, 일란불 또는 기한부, 상한 청구권, 원칙적으로는 허용, 원칙적으로는 인정, 화주에 대한 상한 청구권이죠. 배서 여부에 따른 분류. 매입 신용장의 경우 실무적으로 자유 매입 신용장의 형태로 수익자가 지정은행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신용장으로 여러 은행에서 중복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은행에서 신용장을 사용하면 신용장 원본의 이면에 사용되는 금액을 표시하는데 이를 배서 신용장, 노테이션 배서, 노테이션 크레딧 이라고 한다. 일람 지급, 연지급, 인수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에 의해 특정된 은행이 지정은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용장 중복 사용의 우려가 없이 일반적으로 배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비배서 신용장, non-notation credit이라고 한다. 비교를 하겠습니다. 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 매입신용장, 개설은행과의 관계, 지급신용장 예치거래은행, 인수신용장 예치거래은행, 매입신용장 무예치환 거래은행, 은행 지정 여부, 지급신용장 지정, 인수신용장 지정, 매입신용장 제한 또는 자유매입, 서류의 제출, 지급신용장 지급은행, 인수신용장 인수은행, 매입신용장 매입은행 또는 자유, 대금의 지급,
지급신용장 일람불, 일람지급 또는 기한부, 연지급, 인수신용장 기한부, 매입신용장 일람불 또는 기한부, 환원 발행, 지급신용장 일람지급 선택, 대부분 비발행, 연지급 비발행, 인수신용장 발행, 매입신용장 선택, 대부분 발행, 화나움의 지급인, 거래의 종료 여부, 지급신용장 지급은행 종료, 인수신용장 인수은행 종료, 매입신용장 개설은행 거래의 계속, 상환청구권 지급신용장 불능, 인수신용장 불능, 매입신용장 가능. 1. 우리나라의 어음법 및 외국한 거래 약정에 의해 상환청구권을 우리나라는 어음법 및 외국한 거래 약정에 의해 상환청구권을 인정. 2. 영미법에서는 without recourse 무소구권을 인정. 배서 여부 지급신용장 비배서신용장 인수신용장 비배서신용장 매입신용장 배서신용장 환거래계약 환거래은행 1. 환거래계약 환거래계약이란 세계의 각국의 외국한 은행들이 각종 외국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금융기관들과 거래 내용을 약정하고 관련 서류를 상호 교환하는 업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외송금, 무역거래, 자유자금거래 등 외국과의 거래를 위한 대금의 추심, 지급 등이 거래 당사자와 소재하는 나라의 국내 거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 간 약정을 맺고 거래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교환하는 것을 환거래 계약이라고 한다. 2. 환거래은행 환거래 계약을 체결한 은행은 환거래은행, 컬레스펀드 뱅크 또는 통상 컬레스 은행이라고 하며 다시 예치 환거래은행, 디파지터리 컬레스펀드 뱅크와 무예치환 은행, non depository correspondent 뱅크로 구분된다. 1. 예치환 거래은행 예치환 거래은행이란 상대은행과 환거래에 따르는 대금 결제 등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 환거래은행에 자기 명의의 계정을 개설한 은행을 말한다. 2. 무예치환 거래은행 무예치환 거래은행은 상대방 환거래은행에 예치금 계정을 개설함 없이 송금에 관한 지금의 위탁, 환원의 추심의 위탁, 신용장 통지 및 매입의 수탁 등과 같은 일반적인 환거래만을 유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특수한 신용장 1. 내국 신용장 로컬 크레딧 내국 신용장은 외국으로부터 수출 신용장 등을 수령하거나 과거 수출 실적이 있는 국내 수출업체가 완제품 또는 완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국내 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수출자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내국 신용장을 통해 국내 공급을 하는 경우 공급업자에게 수출기업으로서의 혜택, 수출 실적, 관세 환급, 부가가치세의 이용세율 적용을 주고 대금 결제를 은행이 은행이 대신하기 때문에 수출자 내국 신용장의 개설 은행인에게는 간접적으로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무역금융을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무역금융 한도가 소진되어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의 지급 보증이 없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내국 신용장과 효용이 동일한 구매 확인서를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거래 당사자 1. 개설은행인 원신용장의 수익자 개설은행은 수출용 원재료와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한다. 내국 신용장은 반드시 원신용장을 근거로 개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투신 방식이나 그 밖의 외약 표시 공급 계약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2. 개설은행 원신용장의 수익자의 거래은행
개설 개설은행의 신청으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는 국내 외국한 은행으로서 개설 의뢰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원 신용장을 근거로 개설되는 경우에는 통상 원 신용장의 통지은행이 내국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된다. 3. 수혜자. 음, 수익자는 국내에서 수출용 물품의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수익자는 개설받은 내국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다시 제2의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도 있다. 내국 신용장에는 수익자보다 수혜자가 보다 더 일반적인 표현이다. 2. 효용 개설은행 1. 개설은행은 내국 신용장으로 수출용 원자재 구매 시 개설은행으로부터 원자재 금융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덜감이 된다. 그 밖에도 내국 신용장의 조건을 적절하게 수출 조건과 일치하게 설정함으로써 수출이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수익자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 실적은 수혜자에게 대무역법상 수출 실적을 인정해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내국 신용장을 융자 대상 증빙으로 하여 무역 금융을 수혜할 수 있고 은행의 지급 보증으로 물품 공급 대금 회수가 보장된다. 추가학습 내국 신용장에 관한 관련 규정 내국 신용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금융중개 지원 대출 관련 무역 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세칙 기준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 개설 대상 1. 외국한 은행은 수출용 수입 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인가공, 위탁을 포함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 내국 신용장의 개설 신청과 내국 신용장 개설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 기반 시설을 이용한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내국 신용장 수혜자는 해당 내국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또 다른 내국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할 수 있다. 2. 개설 한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 신용장은 수출 신용장 등의 금액 또는 규정된 융자 한도에 따라 외국한 은행이 정하는 원자재 자금 및 완제품 구매 자금의 융자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다. 1. 원자재 내국 신용장 원자재 구매를 위한 내국 신용장 2. 완제품 내국 신용장 완제품 구매를 위한 내국 신용장 3. 내국 신용장의 조건 1. 요건 외국한 은행은 내국 신용장 개설 의뢰인의 신청이 다음의 조건에 일치하는 경우 한정하여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1.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 불능 신용장일 것. 통화 표시는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하는 것일 것. 원화, 외화, 원화로 하되 개설일 현재 매매 기준일로 환산한 외화 금액을 부기. 3. 내국 신용장의 금액은 물품 대금 전액으로 하고 외화 금액이 부기된 내국 신용장의 경우에는 금액은 부기 외화 금액을 판매 대금 추심 의뢰서의 매입일, 추심 시는 추심 의뢰일, 현재의 매매 기준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일 것. 4. 물품의 인도 기일은 대응 수출 또는 물품 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데 지장 없도록 책정된 것일 것. 5. 유효기간은 물품의 인도 기일 최장 10일을 더한 기일 이내일 것. 다만 원 수출 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개설되는 내국 신용장의 유효 기일은 대응되는 원 수출 신용장 등의 선적 또는 인도 기일 이전이어야 한다. 6. 서류 제시 기간은 물품 수령 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장 5영업일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일 것. 7. 판매 대금 추심 의뢰서의 형식은 개설 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 은행을 지급 장소로 하여 일람 출금식일 것.
8. 판매 대금 추심월에서의 대금 결제 방식은 다음의 어느 하나일 것. 일람불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결제하는 방식. 기한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이 융자하여 결제하는 방식. 9. 판매 대금 추심월에서의 발행 조건은 원 수출 신용장 매입 조건부 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닐 것. 다만 선박 또는 대무역부에서 정하는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하여 개설되는 완제품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원수출 신용장 등의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제조공정별 분할 지급 조건으로 할 수 있다. 10. 상기사항 외의 조건은 국제상공회의소 (ICC) 제정, 화환 신용장에 관한 통일 규칙 및 관례를 준용한다는 문건이 기재된 것일 것. 2. 조건 변경.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조건은 원칙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내국신용장의 관계 당사자, 개설은행인 수혜자 및 개설은행, 전원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4. 통지. 4. 통지.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외국한 은행은 내국신용장을 전자문서로 개설하였다는 사실을 내국신용장 수혜자에게 통지하고 개설된 내국신용장을 수혜자에게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5. 내국신용장의 결제 1. 원칙. 전자문서 교환 방식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판매 대금 추심월에서에 따라 결제하여야 한다. 1. 판매 대금 추심월에서의 추심월일이 전자문서 교환 방식 내국신용장의 유효기를 경과한 경우. 2. 전자문서 교환 방식 물품 수령증 상의 물품 명세가 전자문서 교환 방식 내국신용장의 대표 물품 명세와 불일치한 경우. 3. 판매 대금 추심월에서와 전자문서 교환 방식 물품 수령증과 전자문서 교환 방식 내국신용장의 기타 조건 등과 불일치한 경우. 2. 예외. 개설은행은 원칙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내국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판매 대금 주심 의뢰서에 따라 결제할 수 있다. 3.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의 차이점. 내국 신용장 발급 한도. 내국 신용장 무역금융 융자 한도 내에서 개설 가능. 구매 확인서 거래 증빙 서류 금액 범위 내에서 발급 가능. 발급 시기 내국 신용장 사전 발급 원칙. 구매 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 관련 규정 내국 신용장 한국은행 금융 중개 지원 대출 관련 무역 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용 세칙 및 UCP 600 구매 확인서 대무역법 지급 보증 내국 신용장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 보증 구매 확인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대금 결제 무역금융의 한도 부족 등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내국신용장이 가진 혜택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여 구매 확인서가 이용되고 있다. 구매 확인서는 국내에서 구매하는 원재료 등이 수출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내국신용장과 유사한 효용을 얻을 수 있다. 1. 지급확약. 내국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이 있는 반면 구매확인서의 경우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국내 공급자는 대금 회수 불능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2. 개설 한도. 내국 신용장은 개설 은행인의
무역금융 한도를 기준으로 개설되지만 구매 확인서는 기본적으로 한도 제한 없이 계약서 등의 개설 근거 확인만으로 최대 계약금 대금까지 제한 없이 개설이 될 수 있다. 3. 중거법 관련 법규로 내국신용장에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 대칙에 따라 개설이 되며 UCP 적용을 받는다. 구매 확인서는 대무역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 4. 발급 시기 내국신용장은 물품을 공급하기 전 먼저 개설이 될 필요가 있는 반면 구매 확인서는 물품 공급 전후 관계없이 사전 발급, 사후 발급 모두 인정이 된다. 2. 보증신용장 스탠바이 크레딧 보증이란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대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증은 무역 거래뿐만이 아닌 금융거래, 건설거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통상 국제건설계약 또는 물품 매매 계약의 시공자와 발주자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이 제공되는데 입찰 보증, 선수금 환급 보증, 이행 보증, 하자 보증, 유보금 보증, 모기업 보증 등이 해당한다. 물품 계약에서는 신용장 방식이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만 신용장을 대신하여 보증 계약을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1. 보증의 방법 1. 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정의 전통적인 보증 방식인 보증서는 주 채무자의 종속이 되는 채무자로서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보충적 책임을 부담한다. 특징 보증서는 원인 계약과 부동성이 강하여 보증 금액을 청구하는 수익자가 종국적으로 불이행을 입증하여야만 하며 보증인의 경우 주 채무자가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충성 또는 주 채무자가 가진 항변권을 모두 이용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어 부종성 보증서로서 기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보증인 대부분 은행의 입장에서는 위험률 산정을 통한 수수료 계산이나 실제 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독립보증 Independent Guarantee 정의 전통적인 보증서는 원인 계약상의 주 채무에 대한 부종성과 보충성 때문에 채권자들이 이용을 기피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독립보증이다. 독립보증은 보증 채무자가 원인 계약상의 주 채무자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주 채무에 대한 부종성과 보충성이 없다. 특징 보증서는 원인 계약과 부종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지급 거부 등과 같은 분쟁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보증서의 약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 채무자의 이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문면상의 보증서 조건에 일치하는 채권자, 수익자 측의 청구에 대하여 무조건 지급을 약속하는 은행 보증서 BG 뱅크 개런티가 보편적으로 이용된다. 이를 청구 보증 디맨드 개런티 또는 독립 보증 인디펜던트 개런티 등으로 표현한다. 3. 보증 신용장 스탠바이 레터 오브 크레딧 SBLC 정의 신용장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결제하겠다는 조건을 부확약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신용장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상업서류 (commercial document)와 금융서류 (financial document)를 함께 제시하여 사용되는 화환신용장 (documentary letter of credit)을 의미하지만 보증신용장은 은행의 보증 목적으로 상업서류 없이 금융서류의 환어음만을 가지고 이용하는 무화환 신용장 (clean letter of credit)의 한 형태이다. 보증신용장은 건설계약 또는 무역계약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징
보증신용장은 기초거래상 채무자의 불이행을 담보로 하기 위해 개설인 이슈얼이 기초거래와 독립적으로 일치하는 지급 청구 또는 지급 기일 도래 시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취소 불가능하게 확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보증과 보증신용장. 미국은 관련법에 의해 은행의 보증 업무가 제한되기 때문에 보증신용장이 독립보증을 대신하여 사용된다. 실제 실무에서는 보증신용장과 독립보증에 대해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청구보증이 유럽 지역의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반면 보증신용장은 미국의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차이가 있다. 보증의 종류. 입찰보증, 선수금 환급보증, 이행보증, 유보금 환급보증, 하자보증. 1. 입찰보증, 텐더 개런티. 입찰보증은 입찰자가 낙찰 전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낙찰 후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계약에서 요구하는 이행보증을 제출하지 않을 위험에 대해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이다. 발주자는 입찰 보증에 의해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통상 비본드, 비드 본드라고 표현한다. 2. 선수금 환급 보증, Advanced Payment Guarantee 또는 Repayment Guarantee. 선수금 환급 보증은 결제 자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사용한다. 선수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보장 책임으로 이미 결제한 선수금의 환급을 받고자 요구하는 보증이 선수금 환급 보증이다. 통상 AP 본드, Advanced Payment 본드라고 표현한다. 음, 3. 이행 보증, 퍼포먼스 개런티. 음, 이행 보증은 상대방이 기초 관계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요구하는 보증이다. 이행 보증은 실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보증 중 하나이다. 통상 P 본드, 퍼포먼스 본드로 표현한다. 4. 유보금 환급 보증, 리텐션 개런티. 유보금 환급 보증은 의무 이행에 대해 자금 결제를 할 때 일정 비율, 통상 5에서 10%에 대한 지급을 유보하고 나머지만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요구되는 보증이다. 공급받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함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로 활용된다. 통상 R 본드, 리텐션 본드로 표현되기도 한다. 5. 하자 보증, 워런티 개런티 또는 메인터넌스 개런티. 하자 보증은 의무 이행 이후 하자나 문제점이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고자 요구되는 보증이다. 이행 보증에서 보장할 수 있는 위험을 하자 보증이 보증하는 것이므로 하자 보증의 문구는 이행 보증의 문구와 동일한 경우도 많다. 통상 W 본드, 워런티 본드로 표현된다. 6. 상업 보증, 커머셜 개런티. 상업 보증은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에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보증서이다. 실제 무역 거래에서 화한 신용장과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다. 3. 보증의 구조. 1. 직접 보증, 3자 보증. 직접 보증, 다이렉트 개런티는 또는 3자 보증은 보증 의뢰인, 어플리컨트의 의뢰에 따라 보증인이 수익자에게 보증을 발행하는 경우와 같이 3명의 당사자가 관여하는 구조 하에서 발행되는 보증을 의미한다. 가장 일반적인 보증의 형태이다. 보증은 청구보증 통일규칙 URDG 758의 표현이며
신용장 통일 규칙 ISP 98에서는 개설인 이슈어로 표현된다. 이 간접 보증, 사자 보증. 간접 보증 (indirect guarantee) 또는 사자 보증은 4명의 당사자가 관여하는 구조 하에서 발생되는 보증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수익자가 해외의 은행이 아니라 자국의 은행으로부터 보증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간접 보증의 경우 보증 의뢰인은 자국 내 은행 구상보증인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은행 보증인으로 하여금 수익자를 위하여 보증을 발행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간접 보증의 구상보증인이 보증인을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보증을 구상보증 (카운터 개런티라고 한다. 원보증은 보증 의뢰인이 원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것이지만 구상보증은 보증인이 수임인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청구한다는 차이가 있다. 독립보증 부당 청구에 대한 대응. 사기거래 배제의 원칙 1. 정의. 독립보증에서 은행은 수익자의 부당 청구에 대해서도 원인 계약 하에서 채무 불이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독립 추상적인 원칙에 의거 대금을 지급한다. 독립보증에서는 수익자의 부당 청구, 사기거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몇몇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적 청구를 영미법에서는 사기거래 배제의 원칙 (fraud rule)이라고 하지만 대륙법계에서는 권리 남용의 법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제한. 보증 주체가 되는 은행은 공신력을 최우선으로 한다. 은행이 사기거래를 주장하며 지급 거부를 하는 경우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은행의 경우 이미 보증하는 시점에서 보증 의뢰인으로부터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차선책으로 보증 의뢰인은 사기 청구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지급 명령 (인정션)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보증인 은행인에게 직접 지급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한다. 2. 지급 전 대응. 1. 임의적 또는 보존적 처분. 독립 추상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수익자의 청구가 사기적인 청구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2. 제3자의 서류 발행. 수익자의 보증 청구는 보증 의뢰인의 채무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다. 수익자가 제시하여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류 중 채무 불이행 증명서를 공신력 있는 3자 또는 법원이 발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3. 역보증의 요구. 수익자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역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수익자의 보증 청구에 의해 지급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수익자는 역보증을 제공하여 부당 청구임이 밝혀지면 이를 사후에 반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3. 지급 후 대응. 독립보증하에서 수익자의 부당 청구에 대해 이미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보증 의뢰인은 수익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